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3배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충고는 고맙지만 결정은 자신들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도미닉 채 LA 경찰국장, 에론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치안 확보를 위해 타운 내 CCTV 설치와 주민 방범대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영선과 양정철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 반발했고 여당에서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또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금융시장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3국 재무장관은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같은 반시장적 관행 극복을 위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6년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과 최근 옐런 장관이 방중 때 제기한 중국 과잉 생산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Deepen our cooperation, such as expanding resilient supply chains,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nd combating sanctions evasion.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수단 활용과 조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の継続に加えて、北朝鮮問題や中東情勢の悪化など、国際情勢は一層複雑化しております。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3배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보이는데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대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철강 노동자들 앞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If that investigation confirms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평균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세율은 3배 이상인 최대 25%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 걱정이 없다며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과 관련해선 계속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며 반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듯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My predecessor and the MAGA Republicans want across-the-board tariffs on all imports from all countries that could badly hurt American consumers. 다만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행되더라도 한국 철강 수출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지금도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쿼터제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반격의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충고는 고맙지만 결정은 자신들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제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갈등을 덜 고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as they do so in a way that is smart as well as tough, but does as little as possible to escalate this conflict.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수넥 영국 총리도 차분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방의 지지와 충고는 고맙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재반격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שאת ההחלטות שלנו אנחנו נקבל בעצמ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ת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הגן על עצמה. 중동 위기 확산 방지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도 제재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이 검토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의 공격 이틀 뒤인 지난 15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다 연기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미룬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며 보복 공격은 시기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디즈니랜드 확장 프로젝트 디즈니랜드 포워드가 애너하임 시의회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너하임 시의회는 8시간의 공청회 끝에 오늘 아침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와 식당, 상점 등을 늘리는 디즈니랜드 포워드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디즈니랜드 포워드 프로젝트는 57에이커의 주차장과 미사용 공간을 활용해 호텔 객실과 놀이기구 등을 증축하는 1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제안은 오는 5월 7일 최종 시의회 투표에 붙여지며 프로젝트는 30일 후에 시작됩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테마파크 서쪽의 호텔과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옆에 새로운 어트랙션을 건설할 계획이며 엔터테인먼트와 쇼핑, 레스토랑 등을 현재 토이스토리 주차장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40년에 걸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즈니는 이를 위해 테마파크와 리테일 비즈니스들의 19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잇따라 발생한 보잉 항공기 안전 문제와 관련해 연방상원 소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현직 보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번 청문회에서 보잉 측이 안전 경고를 수년간 무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잉은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통해 항공기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전현직 직원이 증인으로 나선 연방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입니다. 보잉사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 문제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I'm not going to sugarcoat this. This is a criminal cover-up. 직원이 제기한 안전 경고를 보잉 측이 수년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잉 787 항공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부품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I want to make clear that I have raised these issues over 3 years. I was ignored. I was told not to create delays. I was told frankly to shut up. 내부자들의 잇따른 증언에도 보잉 측은 일단 생산 과정에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직전 항공기 생산 과정은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보잉 737 맥스 기종 충돌 사고와 공중에서 날아간 비상문 사고 등으로 당분간 보잉의 안전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LA시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할 때 그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철거 내용물을 바꾸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타운 홈리스 옹호그룹인 K-Town4All과 홈리스들은 5년 전 시정부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LA시가 길거리 홈리스 철거 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대형 물품을 위해물이나 오염물 등으로 바꾼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제 LA에서 압류되거나 폐기 처분된 홈리스들의 소지품들은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대형 물품이었습니다. 시 규정상 주민들과 교통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물건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공장소에서 압류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은 시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재산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정부의 조작으로 종결될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과 에론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 함께 타운 내 심각한 절도 문제를 놓고 한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했는데요. 치안 확보를 위해 타운 내 CCTV 설치와 주민 방범대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강절도 범죄. 지난 2주 동안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된 한인 피해자 절도 사건만 무려 18건이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한인 사회를 찾아 강절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직접 경청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우선 먼저 시정부가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력 증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really hope to do is diversify the LAPD an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coverage that you need in terms of an increased LAPD presence. But we also are trying to focus on preventing crimes. 또 최근 커뮤니티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범죄 발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시 카메라 CCTV 설치 프로그램을 LA 경찰국 센트럴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인 업주들과 단체들이 그동안 CCTV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온 만큼 한인타운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re going to pilot real-time crime centers. We will ultimately, as we stand up these real-time crime centers,
in every division, we will ask to work with you to have access to those cameras, so our officers at these real-time crime centers can look at stuff as it's happening real time and send out officers without you guys having to call them.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 한인타운 지역 주민 방범대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have some programs that we can make more valuable to this Korean community, such as the volunteers and training them to do language interpretation to help victims report crimes, but also having the community be our eyes and ears through our Citizens on Patrol program.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은 범죄 감소를 위해선 신고가 중요하다며 한국어로 신고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LA시 직영골프장 티타임 싹쓸이와 관련해 LA시 정부가 티타임 브로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캐티 야로슬라브스키와 니시아 레먼 등 LA시 의원 4명은 오늘 골프 티타임 재판매로 불합리한 이익을 얻는 일명 블랙 마켓 티타임 브로커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티타임 예약과 관리 시스템을 재보고받고 자동 예약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동의문에는 LA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 원하는 모든 골퍼들에게 공평한 예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LA시는 골프 예약 홈페이지에도 티타임 예약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경고하고 정책 위반 시 티타임 취소는 물론 예약과 플레이 권한을 상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 샌퍼난도밸리 주택가의 쓰레기통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선랜드 지역 웬트워스 스트릿의 쓰레기통 안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를 발견한 정원사 윌 엘리엇은 쓰레기통이 옆으로 누워 있었으며 들어 세우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무거워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 정황을 수사 중이며 사망자가 30, 40대 여성일 것이라는 점 외에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영선과 양정철 두 민주당 출신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 격하게 반발했고 여당에서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두 사람과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정무장관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박영선 전 장관이 SNS에 곧 귀국할 거라고 밝힌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폭됐는데 첫 보도 3시간 뒤 대통령실은 두 사람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를 폭넓게 기용하라는 다양한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여론 떠보기가 너무 심하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야권 파괴 공작, 여론 떠보기,
끔찍한 혼종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국정쇄신의 첫 단추인 인적쇄신부터 혼선을 빚으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개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중동 갈등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민주당 긴급회의.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심화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는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가지고 이건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죠, 해악. 앞서 당회의에선 총선 때 공약한 1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지역 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 부담 완화에도 재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는데 두 사업엔 각각 13조 원, 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포퓰리즘, 미래의 마약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에둘러 비판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맞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그러한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당 지도체제가 공백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 분야에 집중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약 하나를 내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의 기류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공약이라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염두에 둔 거라 해석이 나왔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섭단체 대표는 본회의 연설 기회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주연합과 합쳐 175석을 차지한 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를 떠나서 상임위 숫자에 맞춰서 이 의석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글쎄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는 서두르진 않겠다며 인위적인 의원 빼오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꼬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한 진보당과 시민사회목 비례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의원 꺼주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한국 의료계의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협의체로 길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와 환자단체 측 인사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료개혁 문제를 합리적인 기구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실 것을. 그러나 비대위가 대화기구를 요구하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한 여러 회의체엔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선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 대해선 어깃장을 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거기 참여한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앞서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주장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료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의사협회 등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는 일단 출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을 그동안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이 태양이라는 뜻일 텐데 그런데 올해 들어 태양절이란 말이 차츰 사라지고 그 대신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일성 생일 다음 날인 어젯밤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에 새로 지어진 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리상거리의 탄생을 환희 속에 맞이했습니다. 준공식은 불꽃놀이까지 곁들이며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생일마다 찾던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은 김정은이 자신의 건설 업적은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언급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조 총련이 보낸 글을 전하는 형식이지만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한 겁니다.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나왔는데 최근 조선중앙TV 화면에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강동종합온실 새집들이 행사에서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구호가 포착됐고 이달 초 재방송된 김정은 기록 영화에서도 같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반면 김일성 생일을 지칭하던 태양절이라는 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근 2달 동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 생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태양절 대신 4월의 명절이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이한 김정은은 최근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을 잇따라 지우며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김일성의 태양이 기울고 김정은의 태양이 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가오는 7월 프랑스 파리를 밝힐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됐습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하계올림픽은 이제 개막까지 꼭 100일 남았는데요. 곽상은 특파원이 파리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에펠탑 아래 올림픽 시계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계 숫자가 이제 개막까지 딱 100일 남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 파리에선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한 발 앞서 둘러봤습니다. 파리 북부 외곽에 축구장 70여 개 규모로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이곳 선수촌에선 전 세계 204개국에서 온 선수와 스태프 14,000명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대신 지하수를 끌어올려 건물 바닥에 순환시키는 방식 등으로 실내 온도를 6도 이상 낮추도록 설계됐습니다. This village is an example to the way of adapted climate change. 3년 전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골판지 침대도 다시 등장합니다. 매트리스는 어망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We actually have the same bed that was in Tokyo 2020, and we work with the suppliers so we can even improve it. 경기장은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가건물을 이용합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장소인 그랑팔레는 펜싱과 태권도 경기를 위해 리모델링됐고 에펠탑 앞 광장과 베르사유 궁전 정원엔 비치발리볼과 승마 경기 관중석이 설치됐습니다. We wanted to promote our French heritage. I think it perfectly embodies our vision for the games.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안전입니다. 전례 없는 생강이 수상 개망식을 둘러싸고 기대만큼 안전 우려도 큰데요. 최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일부 수영 경기가 열릴 생강의 수질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Proposer les analyses de Surfrider, certains paramètres sont entre 3 et 4 fois supérieurs aux normes préconisées par la directive sur les eaux de baignade. 올림픽위원회는 남은 기간 문제들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거주해온 한인 무술 사범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이 LA에서 주택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경찰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한 결과 올림픽경찰서가 3,179건으로 최다 범죄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센트럴경찰서가 2,805건, 램파트경찰서가 2,760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올림픽경찰서의 주택범죄는 4년째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매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11시 미주복음 방송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조복남 한인회장을 포함해 한인 전 현직 단체장들과 LA 총영사관 이연석 동포 담당 영사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청회를 마련한 한인 인사들은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고 나눠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10주기 추모제 주제는 기억, 약속, 책임으로 한화 전시회와 4.16 합창단의 영상 7편을 상영하며 다큐멘터리 드라이브 97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오후 4시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옴니버스 다큐 3가지 안부를 온라인으로 상영하며 오지수 감독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거주해온 한인 무술사범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21살의 서모 씨가 2년 전 서무술도장에 다니던 14살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서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텍사스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조만간 콜로라도주로 송환됩니다. 하와이에서 올해 3번째 댕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 보건국은 댕기열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여행할 주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의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발열과 구토, 발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2에서 7일간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말레이시아의 여성 인플루언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숙소 아래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열창하는 사이 갑자기 만취한 노인들이 들어와 인플루언서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건데요. 가게 주인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노래가 끝난 후엔 여성 인플루언서의 옆에 앉아 입맞춤까지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거부당하자 화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인플루언서 일행은 재빨리 계산하고 자리를 피했고 추후 당시 상황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고등학교 여성 육상부 대회 현장입니다. 단연 한 선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제치며 시원시원하게 달려나가는 선수. 당연히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우승하자 뒤늦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선수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규정한 트랜스젠더였다고 하네요. 협회는 학생이 학교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면 모든 활동에서 해당 성별로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딱히 여성부 출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확연한 신체적 차이를 보여준 이 영상이 확산하자 다른 여학생들의 꿈을 앗아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겠죠. 하지만 가르쳐선 안 될 것을 가르친 부모가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쇼핑몰에 위치한 비디오 게임 매장입니다. 매장 주인이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개한 모습인데요.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10대 남자아이 3명이 함께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이들이 서로 협력해 매장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먼저 소년들이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 게임기를 떼어낸 뒤 아빠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는데요. 단 7초 만에 게임기를 훔쳐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고 아이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다니 부모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영국 맨체스터의 주택가입니다. 아이가 마당에 나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잘 놀다가 멈춰 서서는 우두커니 위를 쳐다봅니다. 왜 그러나 싶은데 자전거에서 내려 자리를 옮기는 순간 갑자기 거대한 컨테이너가 마당을 덮칩니다. 조금만 늦게 피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알고 보니 이날 이 지역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강풍이 심했다는데요. 바람의 균형을 잃은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